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편 주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세미나로 오늘은 장애인 보험과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SSDI라고 그러고 다음에 SSI라고 그러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이것도 제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근무하기는 하지만 이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고 제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전혀 다른 부분이지만 제가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SA를 대표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SSI가 이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인컴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슈런스하고 다른 부분이, 인슈런스는 우리가 이제 텍스를 내고 대가로 이제 혜택을 누리는 이제 예를 들면 리타이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슈런스에 담기고, 이거는 그냥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게 이제 SSI고, SSDI는 이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장애가 되든 장애가 안 되든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도별로 그다음에 이제 콜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물가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을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보면 현재 2020년에는 모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5.9%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싱글이 같은 게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841불을 매달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841불이라는 게 맥시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SSI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1261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애인 보험을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 할 경우는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소셜 시큐리티 디스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해야 되고 장애인 보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SSI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SDI는 인슈런스고 SSI는 인컴인데, SSDI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지급받는 게 SSDI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SSI 카테고리로 이렇게 떨어져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계속 나오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SSDI나 SSI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인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카운터가 되고 어떤 거는 카운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지, 셀러리 이런 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임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네트 어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언드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이제 보험에서 받는 거, 그 다음에 펜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임플로이 베네핏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캐시로 간헐적으로 받는 이런 것들, 혹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언언드 인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카인드 또 인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사 인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급되는 것들. 그다음에 푸드라든가 그 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마켓 밸류보다 보통 이렇게 싸게 그 난퍼블릭 오가니제이션 같은 데서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이게 인카입니다. 그래서 디임드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그 수혜자일 때 그 자기 그 스파우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나, 그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나, 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영주권자일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이제 영주권 재정 보증 같은 것들을 이제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자산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디임드 인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SI하고 SSDI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unearned income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런 인슈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들로 했을 때, 그때 그 지급받은 거는 20불을 일단은 제하고 그거를 20불은 그거는 우리가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얻었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65불을 이제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반을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인컴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SSI를 받게 되면은 일을 하면은 이게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식 같은 거 이렇게 빌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드 스탬프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컴에. 그 다음에 텍스 리펀드, 물론이죠. 텍스 리펀드 받은 그런 것들은 내가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돈이 텍스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인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템포러리로 받는 그 혜택들 이런 것들 전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은 인컴인데 갑자기 불규칙하게 이렇게 돈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비로 이제 스콜라십이나 펠로십,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 이런 거 당연히 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듀케이셔널 교육 목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인이 텔레폰 비를 아니면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대주다든가 이런 것들 전혀 이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레귤러 베이시스로, 왜냐하면 SSI가 진짜 생활이 곤란한 자들을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자산입니다. 리소스는 우리가 우리말로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이게 프라이머리 레지던트 홈이라고 그러죠. 그 집은 얼마나 되든, 그 다음에 그 땅값이 얼마나 되든 땅값하고 그다음 집은 여기에 이제 리소스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생활하려면 운전을 해도 다녀야 되니까 이런 차도 한 대죠. 그러니까요. 한 대는 자산으로 치지 않는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되든가.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퍼스널 이펙트라는 거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반지라든가 이런 기금속들, 그런 것들이 퍼스널 이펙트. 그런 것들은 자산에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슈런스 팔러시도 그 가격이 밸류가 1,500불 이하는 안 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으면 이제 1,000이죠. 2,000불 만약에 라이프 인슈런스 팔러시가 있는 것 같으면 500불은 자산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묘지 그거는 얼마가 되든 간에 이제 이제 여기에 자산으로 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너럴 홈에 우리가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돈들, 그런 것들도 1,500불까지는 안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퓨너럴 펀드니까 펀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게 펀드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본인이나 그 다음에 배우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그런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 이런 것들은 그 자산으로 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두 개가 좀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그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장애자인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생활을 잘 더 좋게 영위하려고 세이브하는 그런 일정한 돈들을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서 거기다 이제 적립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자분들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레슨 같은 이런 것들 받아야 할 때 이런 패스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돈은 이 자산으로 안 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산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0불에서 3,000불. 그러니까 2,000불은 싱글이고 3,000불은 그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돈이 작기 때문에 이제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자 같은 패스 카운트를 연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제 에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Achieving Better Life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로 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여기에 10만 불까지는 자산으로 치지가 않습니다. 10만 불 넘으면 물론 자산으로 치는데 이것도 나중에 더 패스하고 에이블은 좀 장애자분들한테 상당히 참 희망적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SI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SSI죠. I는 인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생활이 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주급되는 그런 혜택인데 이제 이 맹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된 시니어 분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SSI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SSI 신청할 경우에 65세 이상 된 분들은 우리 62세가 소셜 시큐리티 리타이어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SSI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우선에 소셜 시큐리티 리타이어금 먼저 신청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절되게 돼 있습니다. 필히 기본적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SSI 그러니까 생활보조금 같은 거를 신청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장애자에 대한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리테리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속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병원 같은 데서 장애자 주차 티켓 같은 거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자 소견으로만 가지고 장애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SSA의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이나 그 다음에 우리 영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40크레딧을 해야만 SSI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스 에어리아는 우리 50개 주하고 워싱턴 DC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흩어져 있는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섬이 다 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only 노스 마리아나 아일랜드 여기에만 사시는 분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땅에 30일 이상을 out of country 하면 이 SSI가 펜딩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고는 SSI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내가 그 달에 번 돈이 많다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펜딩이 되잖아요. 돈을 안 줍니다. 일을 많이 하면 펜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달에는 만약에 작게 일을 했다. 그래서 SSI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니까 다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SI가 펜딩 돼 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면 5년입니다. 5년까지 계속적으로 SSI를 받지 못했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때는 터미네이터가 되는데 끝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을 하면 받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또 계속 나오겠죠. 다음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의 수입을 올리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이펜드, 그러니까 월급이라든가 이런 인컴을 올리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SGA라 그러는데 Substantial Gainful Activity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액티비티에 좀 제약이 따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싱글일 같은 경우에는 1,350불 한 달입니다. 한 달에 1,350불 이하로 인컴이 있어야지 이거를 장애자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인분들 같은 경우는 2,260불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년에 8,230불까지는 이제 장애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스리로는 2,04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40불 이상 만약에 RA나 TA를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이제 장애자 학생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SSI에 지급되는 맥시멈 베네핏은 싱글 같은 경우에는 841불이고 그 다음에 메리트 커플 같은 경우에는 1,261불이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맥시멈 베네핏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It allow, 그러니까 뭐냐면 1,767불까지 싱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unearned income,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도 못 받고 무슨 펜션도 못 받고 아무 거 없을 때 단순히 노동만 할 경우에 1,767불까지 돈을 벌면 841불이 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841불을 딱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뭐 조금씩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1,767불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카플 같은 경우는 2,607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SI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일을 하면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컴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SI의 자산은 싱글이 2,000불입니다. 그 다음에 커플 메리트가 3,000불입니다. 이건 자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런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이빙 어카운트로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자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있냐면요. 컨디셔널 SSI 베네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있겠죠.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투자 목적으로 해서 집을 하나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모기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값 때문에 이게 이제 자산이 2,000불이 넘으니까 혹시 넘죠.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게 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F5는 필드 오피스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Agreement to Sell Property라는 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서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내 프라이머리 레지던셜 홈이 아닌 거죠.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땅도 그렇고 건물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9개월 이내에 판다. 그렇게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SSA에서 이제 그거를 억셉트를 해주면 이제 그때까지 팔면 그때 가서 한다고 이제 계약서를 쓰면
어그리먼트 투 셀 프로퍼티 폼을 작성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9개월 동안 집을 안 팔아도 파는 가정이 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SSI를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예를 들면 세컨더리 차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00불, 3,000불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개월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당장에 이제 SSI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를 다시 그 뭡니까 페이백 해야 됩니다. 수라시교에다가 다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다 팔고 SSI를 받을 자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컨디셔널 SSI 베네핏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LAPR이라는 게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면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이죠.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 땅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뭡니까 40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주권 받고 처음부터 5년 동안은 5년이 지나야지 SS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제 재정보증 선 사람이 5년 동안은 일단은 이 사람들이 못 살게 되면 그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out of US 미국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무조건 그 30일 이상을 떠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SSI는 펜딩이 되거나 터미네이트 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어떤 그 난 시티즌 우리하고 해당되진 않는데 리퓨지나 엘스리 뭐 아메리칸 에이시안 이런 그런 분들은 7년까지만 이렇게 SSI를 임시적으로 주는 거죠. 허용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영주권자 난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홈 컨트리에 있는 그런 자산들도 다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우저도 배우자도 마찬가지 배우자 자산도 치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하의 자녀 같으면 부모의 자산을 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나 같은 경우 스폰서 그러니까 영주권 스폰서죠. 스폰서했던 그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자산도 이제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보증 쓰잖아요. 그게 IA64 에피데이비트인데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몇 년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거는 연도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 이상을 했을 때 이제 스폰서는 그 의무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우자의 자산도 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참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일을 해야지 SSI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맥시멈은 싱글 같은 경우에 841불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메리드 커플 같은 경우에 1261불을 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위에서 이제 카운트블 인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받는 샐러리를 리밋을 이제 받는 걸 S라고 치고 그러면 65불이 이게 이제 그거죠. 앞에서 나왔던 earned income의 리덕션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원 이 제너럴 리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을 이제 countable income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U-20이라는 거 U는 unearned income입니다. unearned income이라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나 펜션이라든가 401k 이런 데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20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블 인컴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요식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841불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빼내려가면 일한과 그다음에 언더 인컴과 언언더 인컴을 하면 이제 저렇게 되죠. 이것이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마지막 시계 S는 이코로 1767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U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U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U가 언언더 인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없고 펜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 경우는 1767불까지 일을 해도 된다는 거죠. 1700불 만약에까지 일을 하면 67불은 뭡니까? 841불에서부터 67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가 600불, 만약 600불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다고 치면 이 사람은 607불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U가 900불이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하고 같이 소셜 시큐리티 합쳐서 900불 받는다. 예를 들면 600불 받고 그 반이 300불인데 그래서 600불 받았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합쳐서 847불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놨는데요. 내가 이제 505불을 언더 인컴으로 하고 이제 벌고 있고 매달.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300불이죠. 그래서 이건 언더 인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가 뭐냐 하면 이제 65불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언더 인컴인데 20불을 디덕션하면 500불하고 280불인데 500불에 대해서는 일한 거니까 그거에 절반만 250불만 이제 카운터블 인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더 인컴은 300불에서 20불만 제한되면 280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SI를 311불로 받고 그 다음에 커플 같은 경우에 메리트 커플 같은 경우에는 1261불에서 이금을 빼니까 731불 이게 이제 311불 노란 색깔이 그러니까 SSI 받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이게 토탈 그렇죠. 이게 토탈 인컴이 되겠죠. 이게 싱글 같은.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SSI 노란 부분이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일에서 받은 그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SS의 그 리타이먼트에서 받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861불이 되고 일을 그러니까 싱글일 경우에 그 다음에 커플일 경우에 1281불이 된다. 그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뭐냐면요. 제가 뭐냐면 각 주에 우리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각 주에 SSI 그다음에 메디케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래 어느 주가 가장 혜택을 많이 주냐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SSI도 말이죠. 이게 2,100 예, 21,204불 이게 연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말이죠. 이 금액에다가 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27,740불 대해서 지금 이 금액이 최대 알라스카 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SSI 양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자기가 일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알라스카가 제일 그래도 지금 살기가 좋죠. 이렇게 보면 메디케이드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 이게 주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에서 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SI 주에서 주는 트와이스 스프리먼트라는 게 주에서 주는 지급하는 그런 돈.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857불을 이제 주에서 책정된 그 돈입니다. 이거 더하기 2,100 연방에서 하는 가면 이 돈이 됩니다. 25,000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메릴랜드 이게 21,204불이라는 게 이거를 12로 나누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7,767불이라는 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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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뭐니까 하위 그 주들 이렇게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주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연방에서 지원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이제 거기에 자기들 이제 또 그 나름대로 그 세워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실은 이 연방에서 이렇게 줘도요 이게 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주에서 지급하는 돈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주마다 다 다르고 메디케이드도 레벨이 또 주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각 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태를 그 리밋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경우는 이 예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장애분들 같은 경우에 워크 인센티브를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장애인분이 한 달에 1,435불을 번다고 쳤을 경우에 이제 그 뭡니까 언더 인컴이니까 65불 제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인컴 리덕션을 20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들 같은 경우에 이거 work related expense가 있습니다. 뭐 택시비라든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제일 쉬운 게 이제 택시비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장비 장애인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휠체어 같은 거 만약에 그런 것들 다 지해서 이런 경우에 택시비가 한 달에 350불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는 1,000불만 번 거, 1,435불에는 1,000불만 번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다가 아니고 그 반이 그 뭡니까 카운트 오브 인컴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의 언더 인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500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싱글이니까 840불 최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번 돈 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더 인컴 받는 거. 그래서 버는 돈이 실제는 1,435불이지만 감하고 해서 카운트불이 여기가 1,000불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반으로 하는 게 사실 카운트불이다. 그래서 845불을 빼니까 500불 빼니까 341불에 이거 SSI 그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빌리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인데요. 일단은 SGA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이 사람들이 그 장애자가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컴이 오버하면 장애자로 취급을 하지 않고 이하로 돼야지 장애자로 취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리어스한 임페어먼트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거의 불치다 이런 식으로 판명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리, 멘탈리 다 해당되는 거죠. 각각.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이 넘어가면 소셜 시큐리티에 또 이런 그 임페어먼트에 대한 병명이라든가 이런 데한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룩카페가 찾아가지고 이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 이제 그 판정을 내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리스트에 없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계속 하느냐 할 수 있으면 그 장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GA가 한 달에 1,350불 이하면 장애. 그 다음에 요거는 2,260불은 이게 맹인들 같은 게 해당됩니다. SGA를 3개월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금액을 넘냐 안 넘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라이얼 워크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TWP 이 기간은 60개월 이내에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60개월 이내에 9달의 그 인컴을 그래서 이제 970불을 넘냐 안 넘냐 그걸 보는 거다. 2단계로서.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일단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직 장애는 판정이 안 됐지만 장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SSI를 혜택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거 970불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이거는 이제 저축이 안 되고 그래서 60개월 이내에 9달 동안 이 금액이 넘으면 장애인으로 안 치는 거죠. 이하면 뭡니까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피어리드를 또 익스텐드 해가지고 36개월 익스텐드 해서 또 뭐 요걸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겠다 싶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프로시저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요. SGA 일을 이상을 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노 판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SSDI를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레벨을 못 미쳤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메디컬 컨디션이 시리어스하냐 하는 그 부분을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로 또 이게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좀 시리어스한 것 같다. 이러면 다시 SSI의 그 리스트를 보고 이제 이 병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기재되어 있다. 그럼 바로 이제 SSI 바로 이제 여기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워크 테스트를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장애자로 취급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워크를 어떻게 되느냐는 걸 보고 그러면 이게 다른 작업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장애자로 취급을 하고 다른 작업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SGA, Substantial Gain Activity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SDI를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메릴랜드 주하고 이제 미국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메릴랜드 주에서는요 521일 그러니까 1년 한 1.4년 정도 걸리죠. 1.4년 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프로세싱 기간이 이렇게 깁니다. 네이션으로 봐도 1년이 훨씬 넘죠.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가 될 확률이 44%. 그 다음에 35%는 디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디스미스를 한 경우가 21% 이런 식으로 44% 정도가 40%대가 이제 어프로브가 되고, 그 60%대는 거의 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여간 기본적으로 소개시킨 남바든가 개인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했으면 일했던 그 내력을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자인 같은 경우에 닥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닥터의 소견서도 물론 필요하고, 소견서만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리코더, 그 다음에 무슨 랩 테스트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게지 리스 컨트랙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SSI의 베네핏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탑 이게 이제 자기 인컴에 대한 그거니까 소스니까 그걸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베네핏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 정보, 내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가 이제 SSI에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조사하고 내 재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준다는 그 서약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더 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SDI 같은 경우에 19세에서 64세, 근데 64세, 65세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메디케어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이제 19세, 64세 사이에 디스빌리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64세 이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연령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260불이 SGA의 맥시멈이고, 그다음에 일반 디스빌리티는 1,350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하냐 이상. 그다음에 리소스 아까 전에 자산을 이야기한 것처럼 2,000불, 3,000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외가 이제 그거죠. able, achieving better life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장애자의 앞으로의 생활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10만 불. 10만 불 이상 적립할 수 있는데 10만 불까지 해도 여기 2,000불하고 3,000불에 삽입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하면 이제 여기 만약에 15만 불 했다. 그러면 당연히 5만 불이 잉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하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다. 패스 같은 경우에는 리소시스로 그러니까 잡지 않는 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장애자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교육을 어떻게 하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는 상세하게 플랜 짜는 게 있습니다. 그 폼에다가 짜고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서 SSA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립한 돈은 전혀 리소시스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이게 셀프 스포트잖아요. SS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돈을 set aside 그러니까 다른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거는 우리가 이 자손을 보지 않겠다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것도 이제 SSI처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SDI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리타이어먼트 얘기할 때 제가 전번에 1편에서 얘기할 때 35년 동안 인컴을 가지고 에버리징을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콜라 인덱스 같은 걸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이제 35년 동안을 평균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SSDI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S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가 있던 해 어플리케이션 하는 해에다가 마이너스 자기가 22년 생일째 때를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55세에 만약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면 SSDI를 신청하면 55 빼기 22니까 33, 그렇죠? 33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33년을 하는 거고 여기는 평균 35년 하는 거니까 이쪽에 부모가 좀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에 예를 들어서 장애다 했다가 8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8년에 번 에버리지 하는 거고 35년 에버리지 하는 거고 SSDI가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뉴얼리 리포트 되어지는 베네핏 SSA 리타이먼트 베네핏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리타이먼트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서바이브 베네핏이 얼마고 SSDI가 얼마고 나오는데 항상 SSDI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많습니다. 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35년을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22살부터 자기가 장애된 그 해부터까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2세가 넘게 되면 장애자분들이 이제 SSDI를 받다가 62세가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뭐냐면 풀 리타이먼트 여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풀 리타이먼트 금액이 되는 거죠. 이때는 자기 우리가 리타이어 할 때 풀 리타이어먼트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62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리타이어 신청을 클레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가 SSDI나 SSDI를 받게 되면 한 2년 후에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SSI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인컴이 어느 정도 모자라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메릴랜드는 보니까 자동적으로 SSI를 받으면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애자분들께서 SSDI, 그러니까 SSDI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한다. 그럼 이건 리타이어먼트가 됩니다. 그렇죠? 리타이어먼트 될 때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21세에서 24세까지는 6크레딧을 해야지 SSDI로 이제 리타이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SSI로 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세에서 31세까지는 이렇게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나이에다가 21을 빼고 이렇게 해서. 그래 27세 같으면 12크레딧만 하면 리타이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1세 이상 이거 이제 20크레딧 10년에 20크레딧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시글 계산 크레딧 수가 이렇게 됩니다. 에이지에다가 30을 빼서 플러스 8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6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크레딧만 하면 SSDI로 리타이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I의 자격을 보면 65세 이상인 분들도 이제 SSI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 좀 얘기한 리타이어금을 필히 신청을 하고 이걸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리타이어도 신청 안 하고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70대에 내가 리타이어 하면은 돈이 130%가 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고 이것만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맹인이나 장애인 분들은 어떤 나이든지 SSI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드 리소시스도 자산도 리미트 똑같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얘기했고 앞에서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SSI나 SSDI 시민권자여야 되고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40권 해야 된다. 그다음 미국에 이렇게 또 이렇게 30일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I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버먼트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스티튜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SSI를 못 받습니다. 주에 따라서 어느 주는 보니까 뭐 아주 35불 이렇게 한 달에 주는 주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SSI나 이런 것들 신청할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A에다가 뭡니까 내 개인 정보나 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퍼미션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내 자산이라든가 내 뭡니까 신분 상태 이런 것들 다 조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빌리티의 이제 그러니까 맹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센트럴 에큐이티 디스턴스가 20에서 20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이하에 든다 이런 게. 그다음에 비주얼 필드가 비주얼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는 폭이 한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디스에이블이라는 건 장애자 같은 경우는 피지컬리, 멘탈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이상 지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구히 모처럼 고치지, 인프루브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럴 경우 이제 디스빌리티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디스빌리티로 이제 인정을 받아도 이게 말입니다. 항상 리뷰하는 장애자의 상태를 인프루브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들을 리뷰하는 그런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응답하라고 디스폰스 해달라 나오니까 그때 대응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디스빌리티로 판정받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 이야기한 것처럼 SSA에 그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병명이라든가 그런 것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밑에 이거 그런 거죠. 뭐냐면 뭐 보기는 완전히 맹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게 내 무슨 그 같은데 하여간 그 다운 신드롬 그다음에 근육 무슨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하여간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면 이제 어린이도 2파운드 10온스 이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해당돼 가지고 바로 뭡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바로 결정이 되고 이때부터 바로 뭡니까 이제 SSI를 페이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이게 이제 프로세싱 되는 기간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 바로 그러고 또 SSA의 목록에 그 병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칸이라 가지고 컴페티티브 올라오면서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이제 시간을 끌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1.5에서 5년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자 판정받기에. 그 다음에 나이가 18세 이하, 18세가 이제 성인 되는 연령 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2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deemed benefit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모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물론 결혼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는 부모의 인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인컴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deemed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8세 이상이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deemed income을 이제 안 하고 단독으로 이제 장애자로 얻을 때 SSDI나 SSI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8세 이상이 된 아이가 있으면 일을 했으면은 SSDI를 받고 일을 하지 않았으면 SSI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메릴랜드 주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Employed Individual Disability 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좋은 프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거거든. 뭐냐면 메디케어에 관계된 메디컬 어시스턴트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메디컬 인슈런스를 들면은 만슬리 프리미엄 있잖아요. 프리미엄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작게 조금 냅니다. 장애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25불, 40불, 55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이인, 메디케이드 바이인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원래 프리미엄 내는 게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을 조금 낸다고 해가지고 바이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메릴랜드는 주만 있는 각 주마다 이런 프랜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EID라고 그리고 붙였는데 보면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고 그다음에 영주권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만슬리 3,192불을 돈을 인컴이 있어도 장애자인 경우에 1,350불인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건 3,192불이 있어도 준 장애자, 그러니까 메디컬 어시스턴트로 메디컬 부분만 이렇게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트 커플 같은 경우에는 4,311불까지. 그 다음에 리소시스 자산도 10,000불입니다. 보통 20,000불이잖아요. 20,000불이고 30,000불이고 2,000불이고 3,000불인데 여기는 10,000불입니다. 10,000불이고 15,000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레인지가 크지요. 그래서 이 혜택 장애자인 같은 경우에 일을 하면 이런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5세가 지나면 이제 이거는 케어로 넘어가니까 메디케어가 되든지 메디케이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장애자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보면 다 이제 캐시나 뱅크 어카운트, 스탁 펀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자산으로 치르는데 여기도 이제 10,000불이고 이거 15,000불. 이 자산을 한데 이런 것도 물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운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집도 그렇고 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도 그렇고 안 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애자인 거든. 4017하든 4030B라든 펜션이다. 이런 프랜들은 지금 자산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거를 혜택을 누리라 영향이 크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매 6개월마다 이제 EDD 그러니까 Determination Division에서 이거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그쪽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게 되면 그것이 익스파이 되기 전 2달
전에 다시 노티피케이션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응답을 해주면 30일 이내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니까 온라인에 그 뭡니까 어떤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뭐 변경사항만 해주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SSI나 SSDI로 일을 할 경우에는 또 그냥 일을 할 경우에는 뭡니까 그 매달마다 인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6개월이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오가니제이션들이 많다. 에이전시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VR이라고 하는 와이파하고 팝사라는 거 있죠. 요 세 기관은 진짜로 뭡니까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 오가니제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꼭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BLE, Achieving Better Life Experience Account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요. 2014년 12월 달에 콩그레스에서 스테브 버컨가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 뭐냐면 이거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예요. 장애자의 그 익스펜스를 위해서 세이빙 어카운트인데 이거에다가 어카운트를 하면 1년에 뭡니까 16,000불까지 하고 있는데 세이빙 어카운트 했던 그 돈들은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히 장애자가 오너가 돼요. 이 어카운트에 오너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자가 일을 하는데 인플로이가 예를 들어서 장애자 리타이먼트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또 본인이 13,590불까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누가 돈을 넣을 수 있냐면 본인은 물론이고 이 장애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넣을 수가 있고 친구도 넣을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카운트를 넣게 되면 SSI를 받는 경우에 이렇게 10만 불까지 넣어도 이 자산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격 요건이 필히 26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26세 이전에 뭡니까 SSI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때 디스블리티가 됐거나 하여간 그런 겁니다. 26세가 제일 중요한 26세에 장애자가 되었다는 서티피케이션이 있거나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ABLE 아까 전에 얘기했던 ABLE 어카운트에서 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컨트리뷰션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디덕트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401k 같은 데서 이제 돈을 다시 위드드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어디다 쓸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위드드로를 할 때 이게 텍스 안 냅니다. 그냥 그대로 텍스 프리로 이제 에듀케이션, 하우징, 트랜스포트 하여간 거의 다 장애자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세이브할 때 그때 할 때 세제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찾을 때는 텍스도 안 내니까 상당히 좋은 플랜이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뭐냐면 또 이거는 지금 미국의 모든 주에서 운영하는 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15년에 또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내가 메릴랜드 주에 살아서 다른 메릴랜드 주에 있는 각 주마다 에이블 특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싫다든가 만약에 우리 주에서 이 어카운트를 못 연다 그러면 다른 주에 가서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ASS라는 거죠. PASS 이게 뭐냐면 plan to achieve self support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해서 또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뭐야 그 인컴 같은 거를 이렇게 어카운트로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뭡니까 자기 잡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잡 트레이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잡에 관계된 그런 장비를 삽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모아두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도 SSI의 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스 어카운트를 열 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거 폼을 보면 이 폼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계획이 쭉 있습니다. 뭐 하는데 돈이 얼마 넣고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거를 이제 요거 뭡니까 SSA에다가 소셜 시큐리티 리프레젠티브 여기에다가 이제 제출하면 이제 요거에 이제 은행의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장애자도 관계되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이제 알아야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유산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인데요. 일단 사망 신고는 말이죠. 퓨너럴홈에서 소셜 시큐리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퓨너럴홈에서 또 데스 서티피케이션도 발급을 하죠. 그 데스 서티피케이션 발급하면 우리 이제 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데스 서티피케이션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유산 이제 절차를 받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 좀 복잡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망 신고를 일단은 가족이 말이죠. 은행 같은데 이런데 신고하면 은행에서 모든 것을 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유수 같은 것들을 은행에 세이프티 디파짓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유수 같은 걸 넣어놓지 말아. 왜냐하면 이 사망자가 죽으면 그것들을 마음대로 오픈 못 한다 이거죠. 그런 계획이 또 써 있는 것을 내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자산들을 이게 레지스터 오브 1 and 오판 코트에다가 이걸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망자의 아세트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라는 게 뭐냐면 사망자 대신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레지스터 오브 1 거기나 오판 코트에서 오판 코트나 레지스터 1은 카운티 오피스에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명을 하거나 그다음에 유서로 예를 들어서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를 언급을 해놨으면 그 사람을 이제 어프로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모두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픈 코트에서 사망자에 대한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보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베이트 기간을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망자에 대한 빚이라든가 텍스라든가 돈 낼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유산으로 받을 사람들도 다 이제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고 이런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베이션 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뭡니까 테스트먼트리라는 그 다큐멘트를 코트 오피스에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카운티에 가서 뭐냐면 이제 그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코트 오피스에서 이러이러한 다큐멘트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 소유권 넘겨달라는 리타이틀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상속이 끝나는 거죠. 디드 체인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제 내 거로 옮기면 내 거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프로베이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게 피가 들어가는데 자산이 2만 불일 경우에 9%의 대치전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2만 불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의 3.6% 이거는 이제 뭡니까 주법입니다. 메릴랜드 주법에 1,800불 더하기 3.6% 오브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동산이나 부동산 이렇게 유산이죠. 그거에 그런 petition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사실은 리빙 일리브퀄 트러스트에 더는 운용되는 비하고 따져봐가지고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이제 하는 건데 역시 여기도 이제 앞에서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드 오브 테스트먼트리라는 게 이게 이제 코트에서 이제 퍼스널 리프레젠티브를 통해서 코트에서 발급해주는 유산을 해도 좋다는 그런 다큐멘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이제 그걸 소유권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언만 있으면 다 되는 줄도 아는데 사실은 유언만 가지고는 상당히 조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어터니가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로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가 이 로컬 뉴스 페이퍼에다가 3주 이상 이 자산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속자들은 크레디터만 여기서 이제 빚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빚받을 거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클레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는 다시 말씀드리면 퍼스널 리프레젠티티브는 망자 죽은 사람이 왜 권한을 대신해서 하는 재산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빚이라든가 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면 회의 받는 사람 유산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든 하여간 빚 진 것들은 다 청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9개월 이내에 코트에다가 다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베이션이 끝나더라도 이게 여기 오픈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있는데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든 프로퍼티는 이제 유수에 따라서 이제 상속자들한테 다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상속이 돼도 6개월 동안은 이렇게 오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주에 그러니까 유산세하고 상속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산세를 보면 유산세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크로즈 렐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직계겠죠. 직계한테 부과되는 그런 상속이 되겠고. 근데 인헤리턴스는 뭐냐면 직계는 부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유수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부과하는 건데 모든 주에서 페더럴 에스테이트 텍스는 모든 주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망자가 죽은 사람이 소유했던 모든 프로퍼티를 상속자한테 넘길 때 부과하는 텍스로서 이게 이제 싱글 같은 경우에 이 밀리언이니까 100만이죠. 1200만 그 정도의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카풀 같은 경우에는 2412만 불 이상이 되면 18%에서 40%까지 텍스가 페더럴 텍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0%에서 40%까지 1 빌리언으로 1 밀리언으로 이렇게 짧게 나눠 가지고 18에서 40% 텍스를 매기는 거예요. 페더럴 텍스가 어느 주나 내야 되는 텍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메릴랜드 텍스에는 이게 이거 에스테이트 텍스가 메릴랜드 주에서 또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전역에서 12개 주밖에 없다는데 메릴랜드 주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5 밀리언 이상 되는 사람들은 16%까지 텍스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봐야 되는데 약간 맥시멈 16%를 낸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헤리턴스 텍스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아시지만 얼핏 보면은 이제 이게 에스테이트 텍스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한데 여기 보면 크로즈 렐러티브라고 그러고 우리 자영 그러니까 체리티 그러니까 자선단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기부를 할 경우는 이게 면제가 된다. 그러면 크로즈 렐러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아드 같은 경우는 10%의 클리어 밸류에 대해서 10%의 텍스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버크블 리빙 트러스트가 왜 우리가 좋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봤지만은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경우에 프로베이션 기간이 하도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죽기 전에 이거를 우리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러스트를 자기 전 재산들을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해서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다 권한 행사를 살아 있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말이죠. 살아 있는 동안에 유서에 남기는 것처럼 배분을 어떻게 하고 내가 죽으면 배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프로베이션 기간을 피하거나 아니면 미니멈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베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유서의 버리피케이션 기간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거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오너십을 체인지할 경우에도 이제 여기 레지스터 오버 윌 앤드 오판 코트에서 지시가 떨어져야지 해야 되는데 이건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예를 들면 프로퍼티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이거를 해놓으면 상당히 트러스트를 해놓으면 논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트러스트 펀드를 해놔가지고 여기 다 상세하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크블 트러스트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 그래서 이제 윌하고 그다음에 리버크블 리빙 트러스트하고 이제 차이를 이렇게 하겠는데 윌이라는 거는 유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건데 이건 죽은 후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같은 경우는 리졸빙 타임이 거의 6개월에서 3년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코트 전체 결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도 코트 피하고 어토니 피 그러니까
퍼스널 리프레젠티브 피가 이제 붙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퍼블릭에 또 공개해야 되고 그런 일이고, 그다음에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터니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리버커블이니까 이걸 뭐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베이션 기간에 이거는 거의 없다. 그다음 오픈 코트의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임이 상당히 짧게 걸린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트러스티를 살아생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자기 죽으면 그 사람이 대행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그러니까 푸브이 공개 안 해도 된다.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티의 이제 삼자의 역할, 그러니까 이거 세틀러하고 그랜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이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트러스티는 이거를 나중에 망자가 죽었을 경우에 집행하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석세스 트러스트, 이게 트러스트를 자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세틀러, 브랜드 똑같은 말인데 자신이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아생전은 계속 자기 자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석세스 트러스티한테 준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러스티를 만들어 놔야 돼. 내가 신임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을 믿은 해놔도 좋고 내가 죽은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 베네피시리는 이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누구는 뭐 퍼센트, 누구는 뭐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장처럼 그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피시가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는 또 뭐냐면 내 자산이 다른 주에도 있다. 다른 주에 있는 것도 내 리빙 트러스트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거 뭡니까 프로베이션을 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주에 따라서는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 이거죠. 엔셀러리 프로베이션이라는 내 재산이 다른 주에 있을 때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뭡니까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무슨 뭡니까 복잡한 그런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엔슬러리 프로베이션, 내 재산이 내 이주 바깥에 있을 경우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살다가 만약에 치매를 걸리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러스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만약 리빙 이 트러스티를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위원회도 없는 그런 거니까 그건 곤란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윌 콘테스트, 그러니까 유서가 서로 다르다 이럴 경우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메릴랜드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뭐냐면 리소시스 때문에 내가 SSL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산을 말이죠. 한꺼번에 판다든지 한꺼번에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36개월까지 베네핏을 중단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건 여기 나온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을 얼마를 넘겼을 때 뭡니까 얼마 기간 동안 SSR 신청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인데요. 이거보다도 이제 이게 메디케이드 워닝 앤드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뭡니까 베네핏 신청할 때 이런 조항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거는 그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메디케이드 프라우드죠. 이 프라우드가 5만 불 이상 되면 펠로니, 이건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 불 그 이하로 이제 벌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년 이하 징역을 가야 되기도 하고, 더 시리어스한 경우는 둘 다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0불 이하에 해당되면 그거는 이제 미스데미너 그러니까 이제 경범죄죠. 경범죄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1000불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3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SSI를 받고 SSDI를 받고 그럴 경우에 인컴을 보고하는 그게 이제 맨더터리거든요.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인컴 보고를 안 하면 사람들이 펜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하든가, 그 다음에 전화로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빌 웨이지 리포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10일 이내에 리포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게 서스펜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SSDI 다 마찬가지죠. 오케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아까 그 유산 상속에 대해서 예, 에스테이트 텍스 말씀하실 때 12 밀리언하고 24 밀리언 커플이 예. 그게 텍스 이그젬션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 이하면 면제고. 예, 그러니까 12 밀리언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버한 거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13 밀리언 같으면 빼기 12 밀리언 차액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이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부분 사람들은 안 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5 밀리언 정도는 주 텍스가 있으니까 그거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싱글이죠. 싱글일 때 5 밀리언이고 커플일 때는 10 밀리언. 예.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